안녕하세요. 북한 연구자인 김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지역 공산당 중앙 조직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창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국내 공산주의 그룹과 만주 빨치산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두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등의 계기가 바로 북한 지역의 공산당 조직을 창설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첨예했던 까닭은 이미 남한에서 박헌영에 의해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만주 빨치산파는 남북 간의 정세가 상이하기 때문에 남한의 조선공산당과 관계없이 북한 지역에도 독자적인 공산당 조직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국내 공산주의 그룹은 만주 빨치산파의 그러한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재건된 조선공산당이야말로 조선의 유일당이라고 맞서면서 만일 북한 지역에 새로운 당 조직을 창설하면 한국 공산주의 운동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북한 지역 당 조직 창설을 강하게 반대한 인물이 바로 국내 공산주의 그룹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오기섭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김일성에게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1947년경 노동계급을 옹호한 피라 사건으로 비판받고 이후에는 종파분자로 몰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하튼 북한 지역 당 조직 창설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데 결국에는 타협적 형태로 매듭을 짓게 됩니다. 1945년 10월 10일에 평양에서 서북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를 통해 바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창설되는 거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북한 지역 중앙당에 해당했지만 서울에서 재건된 조선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북한 지역 지부의 형태로 결성되었습니다. 초대 책임비서를 맡았던 인물이 김용범, 제2비서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오기섭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창설 직후부터 남한 조선공산당의 지도를 받았지만 차츰차츰 조선공산당의 영향권에서 독립해 나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로 기리고 있는 날이 바로 10월 10일입니다. 서북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개최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창설된 날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조선노동당의 계보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시기인 1925년 4월 17일에 조선노동당이 서울에서 창설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일제에 적발되면서 해체되고 다시 제2차 조선공산당이 결성되게 되죠. 물론 2차 공산당도 얼마 가지 않아 적발돼 해체되고 이어서 재조직과 해체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4차 공산당을 끝으로 조선공산당은 명맥이 끊기게 됩니다. 명맥이 끊긴 조선공산당을 재건한 인물이 바로 박헌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1일에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재건 조선공산당은 1946년 11월경에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과 3당 합당을 통해서 남조선노동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편 박헌영의 재건 조선공산당에서 가지를 뻗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1946년 초에 북조선공산당으로 계층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북조선공산당이
1946년 8월 말에 연안파의 정당인 조선신민당과 양당 합당을 하면서 북조선노동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북한에는 북조선노동당, 남한에는 남조선노동당이 창설돼 이원적인 노동당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9년 6월경 남북노동당이 합당하면서 오늘날의 조선노동당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조선노동당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역시 조선노동당의 기원에 해당하는 정당은 일제 시기인 1925년 4월 17일에 창설된 조선공산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날 조선노동당의 창설 기념일로 기려야 하는 날은 4월 17일이어야 마땅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월 17일이 아닌 10월 10일을 노동당 창설 기념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일성이 창설을 주도한 정당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었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해 김일성은 일제 시기 조선공산당과 아무런 인연도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은 10월 10일을 노동당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명칭에서 분국이라는 용어는 남한 조선공산당의 북한 지역 지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분국이라는 용어는 김일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굴욕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역사서를 찬찬히 훑어보면 분국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관점에서 역사가 재구성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사례가 바로 북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초창기에 남한 조선공산당의 지도를 받았지만 차츰차츰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945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 회의에서 김일성이 공산당 내 오류를 비판하면서 김용범이 맡아오던 책임 비서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4월경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명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개칭하면서 남한 지역 조선공산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 공산당 내 권위면에서 김일성은 박헌영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노동당이 합당을 통해 창설되는 과정에서 양자 간 권위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당 합당을 통해 순조롭게 합당한 북조선 노동당과 달리 남한의 3당 합당은 커다란 진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북조선 노동당이 개입해서 남한의 3당 합당을 성사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북한의 노동당은 남한의 노동당보다 권위면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월북한 박헌영도 김일성에 이어서 2인자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창설과 오늘날 북한을 지도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계보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의 당 역사가 철저히 승리자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한 비공산주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